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국채 금리가 일반적으로 상승합니다. 채권 가격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을 팔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서 그 은행에다가 돈 놓으면 은행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니까 사실상 예전에 사과를 갖다가 이렇게 1달러로 이렇게 40개 살 수 있었는데 지금 10개밖에 못 산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40개 살 수 있는데 또 50개 살 수 있으면 돈의 가치는 아무리 많이 불려도 올라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만 흡수를 해서 국가은행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래서 소각을 시켜주면 문제는 해결되고 전 세계 미국 내 경제도 돈을 많이 풀더라도 자기네들이 국내적으로 해서 기초 생활 물가 이런 데를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싸게 공급을 해줘 버리면 그렇죠. 그 돈의 값어치는 여전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돈이 많아지니까 서로 사고팔고 해서 경제가 굉장히 호황하게 되고요. 세금이 많이 거치게 되고요. 국채를 많이 발행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돈 날려버린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 전체가 가난해지거나 달러를 두고 있던 사람이 투매를 해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달러가 다시 그 기축통화로서 들어오기 힘들죠. 화폐 개혁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미국 내에 있던 어떤 그런 그 모든 돈들이 또 검은 자산들이 유럽이나 다른 데로 가서 미국이 폭삭 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화폐 개혁은 사실상 해외로 떠나는 자금을 떠나게 하는 촉진 효과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엔 잘못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일부러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걸 하지 않죠. 네네. 그 나라 자본을 떠나게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외로 다 떠나버립니다. 네. 이는 금물가락이나 화폐 가치 하락을 보전하려는 투자자들의 심리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이 반영된 결과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를 하고요. 이러니 채권 매도서가 나타나고 채권 가격이 채권을 버리죠. 네, 버려가지고 하고 있어봤자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너무나도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러면 돈을 버리게 해요. 실물 자산을 살라 그래요. 부동산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먹을 거는 먹을 거 값이 가격이 폭등하면 그날은 이제 망한 거죠. 짐바브웨죠. 그래서 모든 생필품 물가를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 자기들이 재고를 갖고 있다가 푼다든지 해외에서 수입해서 물가를 낮추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통화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식료품 부분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이제 많은 돈이 이제 부동산을 올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돈의 값어치가 없어지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되죠. 기업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서 부동산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기 임대료도 오르게 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든 물가가 상승. 월급 갖고 못 사니까 기업에 월급을 더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물가에 또 이게 눈덩이처럼 해가지고 그 물건 가격에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없어지므로 그 돈에다가 막 200만 300만 갖고 생활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이래서 급격하게 돈의 가치가 없어지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적으로 물가를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건을 더 공급을 한다든지 자기가 싸게 이렇게 내가지고 시장에 이렇게 그래서 그 국가에서 그 관리를 특수 목적해서 싸게 내줘 국내에서 싸게 생필품 같은 거 그렇게 해줘 버리면은 물가가 이렇게 잘 올라가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에 반영하는 이런 품목들이 있는데 그저 주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식료품 가격에서는 대폭적으로 싸게 내줘 버릴 수도 있다라는 자기네들 통화 찍어서 특수목적 계산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혀 통화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장사가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통화를 잘 모르니까 서로 엉뚱하게 그 나라 통화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다면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를 이렇게 오르면은 모든 채권을 던지게 돼 있어요. 채권이 예금에서 던져갖고 어떤 위험자산으로 주식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거나 채권도 들어가긴 하는데 위험자산 쪽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좀 더 얻으려고 하죠. 돈의 값어치가 없으니까 부동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동산이 제한적이라면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거나 그 통화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거나 이렇게 통화 정책 반영,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채금리도 따라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없애거나 국채를 사람들이 버리게 되는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지금 현재 전쟁도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이것이 갖고 있던 전 세계 중앙은행과 대응원들이 그래서 버려야 될 시점을 고민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국가통화로 전환해서 시중의 모든 국채를 흡수해갖고 없애버리면 통화가 아무리 발행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네들이 국내에서 특수목적에 만들어서 생필품과 관련된 이런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되는 것을 싸게 공급을 해주면 물가는 안 오릅니다. 물가를 대개 절반 가격으로도 이전의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도 줄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참, 이전에 사과를 40개 살 수 있는 100개 사게 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에 국가가 아직 돈을 대주니까 싸게. 공산주의에서는 사실상 모든 배급제도 할 수 있는데 중국, 북한 같은 데는 이것을 공산주의 이념은 아니지만은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기초 생필품 같은 거를 되게 싸게 공급을 해줘가지고 국가를 살리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목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것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다가 더 자금을 줘가지고 수입하는 형태로 해서 문제가 없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통화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냐 그러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빵 하나 사는데 1,000만 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빵 하나 사는데 1,000원이면 좋거든. 이렇게 국가가 개입하니까 500원에 판. 그럼 더 싸게 물가 통화 가치는 올라간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가 손해 보더라도 키보드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끝이다. 네. 키보드로 이렇게 돈 찍어서 준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해서 모든 물가를 인적으로 싸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통화의 비밀인데요. 조금만 상식만 있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채금리도 이에 따라서 상승하게 된다. 경기 흐름, 물가 상승이 경기 활성에 따른 국채금리는 더한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우려되거나 대규모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볼 때는 국채금리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안전자산에게 투자하게 금융위기가 생기거나 해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돌아가거나 제 자금이 전 세계에 그러면 전 세계 그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투자했던 걸 팔고 떠나게 되죠. 또는 부동산 시장.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 부동산으로부터도 자금이 떠납니다. 네, 부동산으로부터. 물가 상승은 국채 금리 상승을 유발하여서 채권 투자자에게 채권가 하락이라는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가 상승 시 채권이나 예금은 불리합니다. 불리하기 때문에 보통 주식 시장 투자를 한다든지 돈이 이제 값어치가 없으니까 그걸 주식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금 같은 건 나는 왜 투자하는지 모르겠고 가짜금도 나와서 종로 같은 데서 동영상에서도 진짜 금과 가짜 금 구분을 못 한다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산업상에서 쓰이는 것도 아닌데 저도 참 이상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죠.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산업상에 쓰이는 것도 아닌데 금을 갖다가 진짜 금이나 가짜 금이나 구별할 수 없고 장신구로 똑같아요 지금. 근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가짜 금이 나와서 진짜 금하고 구별할 수 없대. 이렇게 잘라봐도. 그러면 이게 금으로서는 재산 보존 수단으로서 쓰기에는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네요. 네네네. 장신구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막 장신구. 지금 장신구로 사용한 사람 옛날에 본 적이 좀 촌스럽게 차고 다니거나 목걸이도 잘 안 하는데, 제가 이게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바도 이렇게 만든대요. 이렇게 불안해서